지상 최고의 설명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떤 작품을 소개할 거죠, 친구? 오늘은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 괴담 출근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거의 처음으로 웹소설을 소개하는데 너무 재밌게 읽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괴담이라고 하면은 거의 구전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평소에 나폴리탄 괴담 좀 좋아하십니까? 무서운 이야기. 저는 무서운 게 딱 좋아가 마지막 무서운 이야기예요. 어쩐지 이걸 보면서 많이 무서워하더라. 현실에서도 괴담 같은 거 많이 듣잖아요. 저는 나폴리탄 괴담에도 사실 관심이 많이 있었던 편이에요. 아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막 어디서 무얼 하면은 뭘 당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괴담인데 혹시 생각나는 괴담 같은 거 있으세요? 괴담을 얘기하려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괴담이라고 하면 좀 무서운, 좀 밤이랑 연관 있는, 기억에 남는 건 빨간 마스크? 연식이 느껴지나요? 클래식한 괴담이죠. 클래식이라 좋게 얘기해주네. 밤늦게 돌아다니면은 입이 귀까지 찢어진 어떤 여자가 나 예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안 예쁘잖아요. 근데 안 예쁘다 하면은 죽이고 예쁘다 하면은 그래? 그럼 입을 똑같이 만들어줄게 하고 입을 찢어버리거든요. 그치. 그런 괴담인데 자유로 귀신, 막 옥수용 괴담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괴담들은 모두 탈출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만나면 죽는다고 봐야죠. 막 나폴리탄 괴담 같은 게 한창 유행하던 때도 있는데 그런 거죠. 막 예를 들어서 비밀스러운 저택에 들어갔다. 그런 규칙이 있는 거. 1번 새벽 2시에 주방에 가지 마라. 2번 주방장을 만났다면 인사하지 말고 즉시 떠나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규칙들이 있는 괴담을 나폴리탄 괴담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써있진 않는데 근데 아마 죽는 것 같아요. 그런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는 게 바로 괴담입니다. 괴담의 공통점이 모든 괴담에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빨간 마스크를 만났을 때 포마드 외치면은 도망간다 그랬어. 맞아, 뭐 그런 탈출법이 있거든요. 괴담과 이야기를 허점을 찾으면 살 수 있는데 괴담 출근의 내용은 이런 괴담들을 잔뜩 모아둔 세계에 떨어진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괴담 출근을 설명하기 전에 세상스럽지만은 백덕수 작가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아주 닉네임이 특이하셔서 한번 들으면 잊기 힘든 이름이죠. 가장 유명한 활자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웹소설 속 아이돌을 말하는 말인데 아이돌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뷔를 못하면 죽는 병 걸림. 작가님 전작입니다. 조회수가 몇일 것 같으세요? 바로 6.8억. 카카오페이에서는 거의 탑인데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작품 3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데모축이나 괴담 출근 모두 로판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데모축도 그렇지만 백덕수 작가님의 웹소설은 덕후를 모으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둘을 좋아하는 덕후라면 데모축을 안 좋아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놀란 게 그 더현대에서 데모축 팝업을 했는데 오플런 대기자가 슬램덩크보다 많았대요. 슬램덩크보다 그런 엄청난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차기자 괴담 출근 무려 1년 만에 조회수 3.3억. 제가 볼 때 백덕수 작가는 하나의 장르가 된 것 같습니다. 카카오 웹소설에 계속 1위를 찍으면서 소설을 안 보신 분들도 1위에 늘 있어서 이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도 뭔가 장르에 목말라 있던 덕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단 저는 한 번 읽었어요.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소개하는 건데 정주행을 여러 번 하신 진짜 팬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본격적으로 괴담 출근 세계관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백화점의 팝업 스토어에서 시작해요. 여기는 최근에 인터넷에서 아주 핫한 세계관의 팝업 스토어. 세계관의 팝업스토어. 바로 어둠 탐사 기록이라는 세계관의 팝업입니다. 이 어둠 탐사 기록이 뭐냐? 이 세계관에서는 괴담을 어둠이라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은 각종 괴담이 써있는 하나의 나무 위키 같은 겁니다. 이 나무 위키도 한 명이 그걸 작성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쓰고 수정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괴담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점점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괴담을 만들고 탈출 방법 같은 거를 추가하고 이렇게 쌓여서 어둠 탐사 기록이라는 세계관이 만들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막 괴담 몇 번, 이거의 탐사 기록 첫 번째, 어떤 방식을 시도했고 탈출에 성공했다, 아니면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거든요. 좀 릴레이 소설 비슷한 그렇게 쌓여서 수백 수천 가지 괴담이 모여서 세계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어둠 탐사 기록이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서 떡상을 했대요. 중학생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중통령이라는 그런 세계관이 된 거예요. 팝업줄에는 보면은 중학생, 막 학생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 중에 혼자만 딱 봐도 직장인인 것 같은 남자가 서 있어. 바로 주인공 김소름, 설음. 저는 이름을 듣자마자 역시 백덕수 작가님. 이 이름부터 장면 센스부터 보통이 아니다. 맞아요. 똑똑하다 생각했어요. 주인공 소름은 요즘에 이 어둠 탐사 기록 3개 빠져서 연차까지 써서 굿즈를 사러 온 거예요. 괴담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요즘 아예 빠졌대요. 이것들을 다 완전 정독하고 팝업에 들어가서 이제 사고 싶은 물건들을 다 챙기고 만족하고 나가려는데 나가는 길 입구에 룰렛 이벤트가 보여요. 원래 팝업스토어 하면 그런 이벤트 한 개씩 있거든요. 하나씩 가차가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에 써있는데 이제 나만의 어둠 탐사기로 캐릭터 만들기라는 이벤트래요. 마침 팝업 마지막 날이거든요. 속는 셈 치고 룰렛의 이벤트에 참여하는데 버튼을 눌렀더니
황금색 칸에 딱 멈춰. 무려 1등에 당첨된 거야. 빠밤. 그렇게 어둠 탐사 기록 리얼 굿즈 박스를 받습니다. 와, 운이 좋다 하면서 이제 진짜 집에 돌아가려 해요. 근데 이게 이벤트 이름이 나만의 어둠 탐사 기록 캐릭터 만들기잖아요. 그렇죠. 캐릭터 만들기를 아직 안 한 거야. 직원이 캐릭터 하나 만들고 가셔야죠 추천하는데, 어디 3D 프린터처럼 생긴 거에 붙은 자판기에 김소름 이름을 적으니까 사원증이 하나 툭 떨어집니다. 거기에 백일몽 주식회사. 이 백일몽 주식회사는 어둠 탐사 기록 세계관에서 등장인물들이 다니는 회사예요. 제약회사죠. 김소름 사원 현장 탐사팀이라고 사원증이 하나 떨어진 거야. 솔직히 이거 뭐 쓸데가 없잖아요. 그냥 굿즈지. 소름이가 어디 구석에 그냥 놔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직원이 마음에 드세요? 소중히 간직하실 거죠? 이래서 소름이가 네, 그랬는데 갑자기 직원이 거짓말 하면서 얼굴을 봤는데 입이 갑자기 이렇게 쫙 찢어지면서 순간 소름이가 현기증이 나더니 세상이 막 출렁출렁출렁 이러는데 바뀌어. 그러니 어느 대형 강연실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어떡해, 여기가 어디야? 회담 뭔가 안으로 봐. 들어가 버렸어 했는데 거기 사람이 백일몽 주식회사에 입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는 거야. 사원증이 백일몽 주식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였나 봐. 현수막에 딱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쓰여 있어요.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벌써 OT에 왔어. 옷차림도 정장으로 바뀌고 갑자기 신입사원이 돼버린 거예요. 사원증에 써 있었잖아요. 현장 탐사팀. 여기 모드는 현장 탐사팀에 벌써 배정이 됐대. 백일몽은 겉으론 제약회사인데 여기에 무슨 현장 탐사팀이 어디 있어요. 제약회사인데 현장을 나갈 일이 뭐 있어. 사람들이 모두 당황하고 있는데, 근데 소름은 알고 있죠. 왜냐면 어둠 탐사 기록의 완전 팬이었으니까 현장 탐사팀은 괴담에 먼저 투입되는 팀인 거죠. 이 세계관에서 사망 전대라고 불리는 팀인 거야. 그렇죠. 거의 진격의 거인의 아, 조사병단 조사병단 같은 거구나. 같은. 근데 여기가 입사 OT에서 데스 서바이벌을 시키는 걸로 유명한 팀인 거예요. 그렇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 걸까? 그러더니 갑자기 풍경이 바뀌어요. 역시나 바로 어디로? 바로 지하철로. 이렇게 첫 번째 괴담 어둠이 시작되는데, 어둠마다 이름이 있어요. 시면교통공사라는 어둠이야. 보통 괴담이면은 힌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설명 같은 거 같이 해주는데 안내 방송이 들려요. 여기는 열차가 멈추지 않고 달리는 열차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하신 분은 내려주세요 라고 이런 설명이 안내 방송이 나오거든요. 안내 방송은 계속 말해요. 안내 방송을 잘 들으세요. 괴담의 특징이죠. 안내방송 이런 것들 절대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모든 곳에 괴담은 힌트가 있어요. 대신 괴담은 무섭잖아요. 그것들을 듣고 그걸 유추하기가 힘든 거지. 가끔씩 역에 서거든요. 이름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슬픔역, 황홀역.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이 소설이 미쳤다,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뭔가 나는 이 세계관에 갑자기 던져진 독자인 거잖아. 또 소름이가 본 괴담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얘기는 해주는데 이게 첫 어둠이다 보니까. 근데 이 지하철 명부터 일반적이지 않고 슬픔역이야. 비가 내리는데 그 비에 맞으면 막 사람이 녹아. 황홀역에 내려. 그랬더니 사람이 금으로 녹아서 사라져. 뭐라 그러지? 완전 몰입할 수 있는? 입사 OT면은 설명 같은 것도 해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냅다 그냥 괴담에 떨어뜨리는 거야. 벌써 슬픔역에서도 여러 명이 죽었고 황홀역에서도 여러 명이 죽었어. 다 죽어나가지. 괴담은 아무리 낮은 등급의 괴담이어도 모든 게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실수하면 다 죽는 세계관이야. 그 긴장감 속에서 어둠의 탈출 방법을 추리하고 파괴해야만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 이벤트 때 룰렛에서 1등 키트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메모장으로 막 변하더니 거기서 그립톡이 하나 툭 떨어집니다. 핸드폰에 붙이는 그립톡이죠. 근데 그게 바로 어둠 탐사 기록 위키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진짜 중요한 능력이에요. 괴담과 어둠의 탐사 기록, 어떤 시도를 했고 몇 번이나 탐사했고 몇 명이나 생존했는가, 이런 거를 다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세계관 안에서는 엄청난 치트키 아닙니까? 그럼요. 완전 로판에서 회귀한 거와 비슷하죠. 지하철 괴담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위키에서 그걸 찾아내서 탈출 방법을 이제 모색하기 시작하는데, 탐사 기록에 여러 개 쓰여 있습니다. 파랑역에서 내렸으니까 2명이 생존했대. 연쇄살인마 이름 역에서 탈출하니까 12명이 생존했대. 이런 식으로 어떤 역에서 몇 명이 살았구나,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소름이는 엄청난 쫄보예요. 무서운 걸 싫어한다고요. 그럼 텍스트는 괜찮대요. 진짜로 보는 귀신, 사람들이 죽는 잔인한 이런 것도 다 못 보는 쫄보예요. 다행히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편이에요. 완전 포커페이스죠. 그렇게 파해법을 고민하고 있던 때에 갑자기 방송에서 이번에는 분실물이 생겼다는 방송이 나오거든요. 아, 이런 방송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또 어둠 탐사 기록에서도 세계관에도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네임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백사원이라는 인물도 잠깐 나와요. 남자의 왼쪽 안구를 잃었다는 분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사원이라는 인물은 방송을 잘 듣고 생각하더니 당장 뛰어내려서 한쪽 눈을 잃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등장인물이라 그런지 조금 빠릿빠릿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거기는 한 명밖에 탈출을 못했어. 소름이는 계속 테스트를 보면서 추리를 하는데, 여기는 자신에게 없는 게 쓰인 역에서 내리면은 살 수 있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맹장역에서 내리잖아요. 그럼 나미님은 맹장 수술해서 맹장이 없잖아요. 저 맹장이 없어요. 그럼 나는 맹장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죽는 거야. 난 살고. 이렇게 탈출하는 건데 태평역에서 내리는데 성공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태평한 사람이 어디 있어? 같은 칸 모두와 함께 탈출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름이라는
소름이라는 캐릭터가 다른 사람들을 구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름이는 매력이 있는 게 괴담을 엄청 무서워하는 쫄보라고 하면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무서운 괴담에도 뛰어들고, 물론 그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거는 주인공이라면 좀 응당과쳐야 된다는 좀 이런 거지만 요즘은 정의가 없는 주인공도 많거든요. 백덕수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이제 문대도 그렇고 호구는 아니지만 남을 위해서도 귀찮은 행동도 할 줄 알고 결론적으로는 정의롭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백덕수 버스라고 합니다. 그런 성격의 주인공에게 모두 다 홀랑 넘어가고 그렇죠. 매력에 빠져버린다.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같이 입사에 성공하거든요. 근데 여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 10명인가 9명인가 같이 내렸는데 무임승차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괴담에 탈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다 삭제, 다 사라져버려요. 괴담은 무서운 곳이야. 까딱하면 다 죽는다고요. 일단 그만두는 것 자체도 생각하는 것도 무섭긴 하지만 그만두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괴담을 탐사해서 성과를 많이 올리면은 소원권 하나를 준다고요. 진짜 뭐든 다 이루어지는 소원권이에요. 앞에서 행동으로 하나 보여줍니다. 소원권을 쓰고 어떤 약을 마셨더니 갑자기 다 젊어져요. 회춘을 하는 거예요. 나이까지도 조작할 수 있는 엄청난 소원권인 거죠. 이거에 다 미쳐서 당장 모두 다 눈 돌아가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름이도 이 세계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소원권이 무조건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소원권이 아니면 절대로 집에 못 돌아간다는 그런 설정인 거죠. 네, 아예 뭐 감도 안 와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입사를 하게 되죠. 여기를 입사하게 되면은 직원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다니거든요. 이런 설정들이 너무 재밌잖아요. 소름이는 노르 가면을 받습니다. 이게 작전 수행할 때 닉네임처럼 부르잖아. 그쵸, 닉네임이죠. 뭐 가면을 꺼낼 때 명함이 한 장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쓰이고, 이상한 회사지만 여긴 대기업이에요. 그래도 복지가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사택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입사하고 나니까 메모장에서 아이템이 하나 더 떨어져요. 아, 우리 아까 그 파업에서 받은 굿즈. 그 메모장 1등 키트가 아이템을 하나 또 건네줍니다. 바로 스마일 스티커. 이게 웃는 모양이 있는 조그만 스티커인데 이걸 누군가한테 붙이면 붙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딱 봐도 너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죠? 이런 아이템들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아,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이템과 괴담 스토리였단 말이야. 이런 아이템들도 하나하나 쓰이는데 나중에 한 번에 설명을 드리고, 정신없잖아요. 이 세계관에 떨어지고 막 정신없는데, 괴담에 떨어져도 어쨌든 간에 나는 출근을 해야 하는 거야. 현장 탐사팀의 첫 출근 날이 밝죠. 여기서 이제 잠깐 백일문 주식회사 설명도 나오는데 대외적으로는 탈모약을 파는 회사예요. 그런 설정인 거죠. 이 세계관의 설정. 실제로는 뒤에서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진 약도 팔아요. 예를 들어서 잘린 신체가 회복되는 약이라던가 막 회춘할 수 있는 약, 이런 약도 파는 이상한 약을 파는 회사였던 거야. 모두 어둠이란 데에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꿈결이라는 걸로 만드는, 대신에 어둠에도 등급이 있는데 어둠의 등급에 따라 꿈결의 질이 좀 달라져요. 어둠을 탐사해서 꿈결을 모아올 때마다 포인트를 줍니다. 그걸 50만을 모으면 소원권을 살 수 있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F등급은 100포인트인가? 막 이래요. 어느 세월에. 오피스물의 성격도 띄고 있어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좀 공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나. 백일몽 주식회사 어둠탐사팀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D조 선배들 갑자기 그냥 다짜고짜 신고식을 시작하거든요. 어떤 밸런스 게임 하나를 보여줘요. 편의점에 갇혀 귀신에게 쫓기면서 3일 살고 2천만 원 받기 vs 그냥 살기. 그냥 살래요. 이런 밸런스를 보여주는데 이 밸런스를 읽자마자 괴담이 들어가는 괴담이었던 거예요. 괴담 출근의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괴담이 나 괴담 시작해. 나 지금 시작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난 이미 괴담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 것도 되게 자주 연출되는데 아주 재밌단 말이죠. 대책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기 괴담은 진짜 말 그대로 밸런스 게임. 편의점 안에서 귀신과 갇히고 거기서 3일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잡히면 다시 시작이야, 귀신한테. 이 쫄보 소름이가 그 좁은 편의점에 귀신이랑 같이 갇혔어. 미쳐버리는 거죠. 모든 파이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둠 탐사기로 위키도 찾아서 읽어야 되고, 괴담이 여기는 편의점 밸런스 게임 괴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내 눈치껏 알아야 되는 거야? 귀신과 갇혔다, 3일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조건들을 조합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기가 기억해내야 돼요. 여기 괴담의 파이법은 그런 거였어요. 여기에 3일을 무조건 지켜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어. 편의점 안에 3일이 지난 걸 알려주는 뭔가 트리거가 있을 거다. 그걸 먼저 찾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이 경우에는 포스기와 폐기 도시락을 사용해서 포스기 날짜를 3일 뒤로 변경하고 이제 유통기한이 그때까지만 딱 남은 폐기 상품을 등록해서 탈출을 합니다. 아, 딱 괴담 출근의 성격을 보여주는. 간단한 괴담이었어요. 근데 이 괴담을 특이하게 클리어하면 진짜 상금을 주거든요. 진짜 2천만 원을 얻게 됩니다. 모든 괴담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 괴담도 3일 동안 귀신에게서 도망쳐야만 탈출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소름은 1시간 40분 만에 탈출한 거예요. 거기다 겉으로는 엄청
엄청 덤덤해. 엄청난 시집이 들어왔다 이 녀석. 현금이 왜 필요하냐? 여기서도 현금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쇼핑을 하기로 하거든요. 이 쇼핑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쇼핑이 아니라고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라고요. 이름이 뭐더라? 우주 쇼핑몰? 뭐 외계인이 물건을 파는 쇼핑몰이거든요. 여기서는 초자연적인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일하고 있는 은화뱀 동전과 그리고 물건의 효과를 2배로 키우는 음료, 물건의 효과를 2분의 1로 줄이는 쿠키가 있는 앨리스 세트를 구매합니다. 처음에 보면서 생각했던 게 여기 있는 아이템들 언젠간 다 쓰이겠구나. 무조건. 특이한 아이템 이름이 많아요. 뭐 우리가 구해줄게 좀 이런 아이템도 있고 흡혈 칼도 있고 뭐 이런 아이템들이 많은데 나중에 돈도 점점 벌어서 아이템들도 사고 그런 아이템을 활용해서 괴담을 탈출하고 이럽니다. 갖고 싶었던 그런 아이템이 없으셨나요? 저는 스마일 스티커 쓸모 있겠더라고요. 붙이기만 하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스티커잖아. 현실에서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괴담들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잖아요. 이 아이템들 같은 거를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아이템과 아이템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위기를 탈출하고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이제 아이템을 들고 가장 중요한 사실상 메인 첫 괴담 바로 퀴즈쇼에 들어갑니다. 선배들이 근데 들어가는데 다 담담한 거예요. 여러 번이나 먼저 갔다 온 안전한 D등급 괴담이래요. D등급 정도면은 파해법만 알면은 꿈결을 모으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상자도 잘 생기지 않는. 그렇죠. 여기는 얼굴이 구형 TV인 사회자가 진행하고 있는 퀴즈쇼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답지를 다 받았어요. 우리 시험 그거 같다. 족보 있잖아, 족보.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을 그냥 퀴즈를 내는 걸 맞히기만 하고 가면 돼요. 근데 여기 딱 내려갔는데 소름이가 퀴즈쇼?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거야. 그건 D등급 어둠이라 그랬는데. 바로 탐사 기록을 살펴보니까 여기는 99번까지만 D등급이야. 100번째에선 퀴즈쇼가 갑자기 A등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름이가 들어갔을 때가 딱 100번째 아니었나요? 다행히 이번이 99번째래. 그렇구나. 그래서 다행이다 이러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죠. 10개의 퀴즈만 맞추면 탈출할 수 있는데 근데 갑자기 10번째 퀴즈를 딱 맞히는 순간에 뜬금없이 다른 팀이 뿅 들어와요. 다른 팀이 겹쳐서 들어온 거야. 저 100번째 된 거예요? 100번째 팀이 들어온 거예요. 니네가 여기 왜 들어와? 니네가 거기서 왜 나와? 회사 측에서 실수를 해서 한 팀을 더 보냈나 봐요. 방송 사고가 났잖아요. 이 TV쇼의 진행자는 자비가 없습니다. 방송을 망치면 바로 처단해버리는 무서운 사회자라고요. 새로 들어온 팀 바로 소각돼서 다 제로 변하고 처음 들어온 D조 팀원들도 괴담에 갇히게 된 거야. 회사가 미쳤어. 갑자기 이 퀴즈쇼는 폐지됐대. 퀴즈쇼가 갑자기 프로그램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첫 프로그램에 초대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전 출연하기 싫어요. 안 돼. 일단 무조건 출연하게 되고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녹화 방송이래요. 녹방이야, 녹방. 부담 없이 하래요. 스테이지 뒤에서 엄청 큰 어둡고 돼지머리가 이렇게 등장해요. 몸은 사람 모양이 벌써 기괴하다. 이족 보행을 하면서 그 돼지 머리 눈에서는 막 피가 흘러. 본격적인 괴담이 시작된 거죠. 편의점에서 만나는 그런 귀신 같은 괴담이 아니야. 확실히 D급에서 A급으로 올라가면은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지. 걔는 지휘자래요. 지옥의 지휘자야. 은쟁반이 막 허공에서 내려오는데 비명 지르는 얼굴들이 하나씩 매달려 있어. 무섭다, 무서워. A등급의 파이법은 무엇이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퀴즈쇼니까 퀴즈 정답만 맞추면 되지 않나? 첫 번째 사람이 문제를 맞췄어요. 근데도 목이 잘리는 거야. 얼굴만 남아서 그 돼지가 쟁반에 붙여요. 그 얼굴이 마지막으로 했던 마지막 말을 막 끊임없이 반복해. 근데 그럼 뭐야? 정답을 맞춰도 죽는 거야. 다음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럼 퀴즈를 일부러 틀려봤어. 그랬더니 머리가 터져.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제 A등급 괴담이라 너무 어려워. 소름은 그나마 이제 마지막쯤에 있는데 이게 다 앞에서 다 죽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D조 선배가 퀴즈를 맞힐 시간이야. 그때 소름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아이템을 사용해요. 다행히 아이템을 다 들고 왔어. 바리바리 싸들고 왔나요? 붙이면 호감을 발휘하는 스마일 스티커에 아이템의 효과를 2배로 올려주는 앨리스 세트 음료를 부어? 음료를 엄청 부어서 얘한테 한 장만 붙이는 것도 아니야. 한 3-4개 이렇게 붙여요. 사회자한테 착착 딱 붙여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사회자가 살짝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소름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사회자님 살짝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녹화를 중단하고 잠깐 쉬도록 하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네, 살짝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행히 녹화 방송이라 이제 넘어갈 수 있었나 봐. 그 시간에 다른 아이템으로 D조 팀장과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얻습니다. D조 팀장은 잠깐 어디 가 있던 때라 D조 팀장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사람 이름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등장인물 중에 하나야. 그러면 소름이도 그 능력을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능력을 사용해서 탈출을 계획합니다. 퀴즈쇼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또 다른 아이템, 어둠에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만 구멍, 균열을 만드는 아이템인데 거기에 팀장한테 건전지를 강하게 던지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D조 팀장을 알고 보니까 그 무력으로 그냥 어둠을 다 탈출하는 무력이 강한 인물이라서 얘 인기 진짜 많아. 이재현 팀장님 아주 중요한
다음 등장인물입니다. 머리가 도마뱀이라고. 건전지가 날아가서 노린 거는 돼지 머리에 은쟁반인 거예요. 은쟁반이 깨지니까 돼지 머리가 완전 멘붕이 온 거야. 퀴즈쇼가 난장판이 나니까 사회자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걸 다 끝내버리는 거지. 돼지를 소각시키고 방송이 망쳐졌으니까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다행히 녹화를 중단하고 모두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D급 어둠에서 사회자를 보고 있는 애가 A급 어둠인 돼지 머리 없애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게다가 소름은 사회자가 계속 말해요. 정규 패널 하시는 건 어때요? 제가요? 아니요. 호감을 너무 가져버린 거야. 스티커 때문도 스티커 때문인데 소름은 좀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서 너무 큰 호감을 준 거야. 그래서 다음에 말합니다. 다음에 퀴즈쇼에 꼭 초대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이 괴담이 끝이 나는데, 사회자는 나중에도 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에요. 그렇게 디조는 전원 생존하고 어둠에서 나왔습니다. 소름은 입사 이틀 만에 A등급을 해결한 신입사원이 됐죠. 이게 입사 이틀 만에 일어났던 일이구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여기까지가 소설에서 10화에서 13화까지의 얘기로 알고 있어요. 아주 초반이죠. 괴담 세계관도 그렇고 여러 설정들도 많고 설명할 게 많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1부까지 모두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3시간 정도 해야 돼. 그렇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오늘은 이 첫 번째 중요한 괴담이 끝나는 에피소드까지만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옴니버스식으로 계속 다양한 어둠을 다니고 공략하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괴담이 똑같지 않고 모든 괴담이 파이법이 다르고 앞으로 더 재밌는 괴담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 다음 뭐 에피소드인데 막 놀이동산에 가는 에피소드도 있고, 유쾌 테마파크. 이름은 유쾌 테마파크인데 절대 유쾌하지 않은 놀이동산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괴담뿐만 아니라 세계관도 좀 방대한 편이거든요. 백일문 주식회사라는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도 한 세계관이니까 국가도 있어요. 초자연 재난관리, 이상은 사이비 종교, 무명 찬란교, 이런 여러 세력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아이템이 기반한 게 많고 그 아이템을 이용해서 괴담을 탈출하는 그런 게 전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이걸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 계속 고민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반응이 좋으면은 다음 편을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편에는 뭐 세계관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재밌었던 괴담들 몇 개 꼽아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괴담 출근 첫 설명을 해보신 소감은? 설명이 참 어렵다. 마지막 괴담처럼 뭐 말 끝내고 할까? 근데 그런 건 너무 유치한 거야. 막 좋아요를 안 들으면은 어디 끌려간다 이런 거 너무 영국 그 행운의 편지 같잖아. 그런 건 좀 그렇지. 저는 괴담 출근을 한 번쯤은 꼭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가 진짜 뭐 하나 걸고 반드시 웹툰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지. 저희는 원래 웹툰 소개 채널이라고요.